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C 아침 뉴스입니다. 먼저 화재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오늘 새벽 전주의 한 여인숙에서 불이 나 투숙객 3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나금동 기자. 네, 지금 전주시 선호송동 여인숙 화재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새벽 4시쯤 여인숙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불은 30분 만에 초기 진화되고 2시간 만에 모두 꺼졌지만 투숙객 3명이 숨졌습니다. 남성 1명, 여성 2명입니다. 이 여인숙은 모두 11개의 객실을 갖추고 있고 사망자들은 모두 다른 객실에서 발견됐습니다. 이들은 모두 한 달에 일정 금액을 내고 여인숙에서 사는 이른바 달방에서 거주하던 장기 투숙객으로 추정됩니다. 이 여인숙은 1972년 사용 승인을 받은 건물로 48년이나 된 노후 건물입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최초 신고자는 펑하는 소리와 함께 화염이 치솟았다고 신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소방당국은 현재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86명의 인력과 진화장비 29대를 동원해 화재 원인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주 여인숙 화재 현장에서 JTBC 뉴스 나금동입니다. 장수 산림조합이 오미자 산업을 활성화시키겠다며 건립한 오미자 유통센터가 문도 열지 못하고 있습니다. 산림조합은 유통센터를 운영할 능력이 없다며 애써 지은 건물을 6년째 놀리고 있습니다. 보도에 하원호 기자입니다. 장수 산림조합이 지난 2012년에 건립한 오미자 유통센터입니다. 땅값과 건축비를 포함해 14억 원이 들어갔지만 문이 닫혀 있습니다. 연면적 1,500제곱미터 규모의 2층 건물이 아무 기능을 못한 채 6년 가까이 방치돼 있는 겁니다. 무슨 용도로 지어진 건물입니까? 모르겠어요. 항시 문이 닫혀 있습니다. 얼마나 됐어요? 닫혀 있는지가. 꽤 오래됐어요. 오미자 유통센터에는 8억 원이 넘는 정부 보조금까지 들어갔지만 오미자 유통은 얼마 해보지도 못했습니다. 시작도 못한 상태에서 해봐야 뭐 적자다라는 식이죠. 옛날에도. 장수 산림조합은 사실상 2014년부터 오미자 수매를 포기했습니다. 시세가 떨어지자 농민들이 유통센터에 오미자를 출하하지 않았고 또 2014년부터는 조합이 적자를 내 그나마 수매할 여력도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건물은 크게 지었어요? 그때 당시 시장 여건상은 그 오미자 산업이 계속 발전할 걸로 본 거잖아요. 가격이 원치 좋았어요. 결국 장수 산림조합은 자체적으로 농산물을 가공 유통시킬 수 있는 준비도 없이 시장 시세만 믿고 오미자 유통센터부터 지어놨다가 낭패를 본 것입니다. 더구나 지난해 8월부터는 조합장 자리가 공석이 되는 등 조합 운영에도 큰 난맥상을 드러냈습니다. JTBC 뉴스 하원호입니다. 지난해 최악의 흉작을 기록했던 벌꿀 작황이 올해는 크게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밀원수 부족과 수입량 증가로 여전히 어려움이 큰데요. 최근 국회를 통과한 양봉산업 육성법을 발판으로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정원익 기자입니다. 김제희 양봉농가는 지난해 봄철 냉해 등 이상기후로 벌꿀 생산량이 밑바닥을 쳤습니다. 다행히 올해는 기후 조건이 좋아지면서 지난해보다 7~8배 많은 꿀을 땄습니다. 작년에는 꿀을 따도 한숨만 푹푹 나오고 올해는 그래도 저희 유밀기 때 꿀이 나오니까 기분은 좋죠. 하지만 대내외적으로 여전히 양봉농가의 위기감은 큽니다. 지난 2000년 전국적으로 124만 군이던 봉군수는 2017년에는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이에 반해 아카시아 같은 밀원수는 1990년대 중반 12만 5천 헥타르에서 2016년 2만 6천 헥타르로 크게 줄었습니다. 외부적으로는 외국산 벌꿀의 공세가 걱정입니다. 천연벌꿀 수입량은 2013년 689톤에서 지난해 992톤으로 5년 만에 44%가량 늘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국내산 가격의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한 베트남산의 관세가 오는 2029년에는 완전히 철폐된다는 겁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양봉산업 육성법이 최근 국회를 통과했다는 겁니다. 이를 발판으로 전북은 물론 전국 양봉농가들은 다양한 밀원수 확보를 시급한 과제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라북도의 양봉 농가는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른 도에 비해서 빨리 우리 꿀벌이 있는 만큼 꿀을 딸 수 있는 밀원수가
빨리 심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에 크게 기여하면서도 오랫동안 부침을 겪어온 양봉농가들이 재도약할 수 있도록 발빠른 대책이 요구됩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인구는 줄고 있는데 신도심이 잇따라 개발되면서 구도심에는 빈집이 점점 늘고 있는데요. 골칫거리가 된 빈집을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사업이 본격화됩니다. 보도에 송창용 기자입니다. 전주 한옥마을 인근의 주택가입니다. 빈집 여러 채가 흉물스럽게 방치돼 있습니다. 미관상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탈선과 범죄의 장소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이 한옥마을 때문에 집값 비싸고 하니까 누가 들어오지도 않아요. 누가 살라고 하지도 않아요, 여기. 전주시가 빈집 2천여 채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그동안 철거 위주로 정비를 해왔는데 앞으로는 공용 주차장과 공용 텃밭, 반값 임대주택 등으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빈집 소유자와 수유자 간의 중개 역할을 하는 빈집 뱅크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빈집의 균열 상태나 손상 상태에 따라 1등급에서 4등급까지 나눠 올 연말까지 종합적인 빈집 정비 계획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빈집 정비 계획을 이번에 수립하면서 단순 철거보다는 반값 임대에 좀 주안점을 주어서 관건은 사업비 확보입니다. 해마다 빈집은 70채에서 100채씩 늘고 있지만 지금까지 정비는 한정된 예산 탓에 한 해 10여 채에 대해서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비 계획을 잘 수립해도 사업비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면 빈집은 계속 늘고 정비 사업은 도루묵이 될 수 있습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전북대와 원광대가 100%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의료용 대마의 국산화에 나섭니다. 전북대는 LED 식물 공장을 활용해 원광대와 함께 환각 성분은 줄이고 치료 성분은 높이는 의료용 대마 생산 기술을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법 개정으로 뇌전증과 치매 등의 의료용 대마를 쓸 수 있지만 모두 미국과 캐나다 등에서 수입되고 있습니다. 일반 고등학교의 교육 역량을 높이는 사업 계획이 다음 달까지 마련됩니다. 전라도 교육청은 94개 일반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다음 달 말까지 내년에 추진할 교육 역량 강화 사업 계획을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전북교육청은 원칙적으로 진로와 적성 등 학생 중심의 교육 과정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일본의 경제 제재에 대한 반발로 일본을 찾는 여행이 줄면서 여행사들의 경영이 어려워지자 전북신용보증재단이 여행사에 대한 지원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전북신용보증재단은 여행사들이 서류만 제출하면 경영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최고 7천만 원까지 지급 보증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문화체육관광부가 5천억 원의 관광개발진흥기금을 활용해 특별 융자를 실시할 계획이라면서 여행업계에 적극적인 신청을 당부했습니다. 전주시가 일자리를 갖지 못한 주민의 자립을 돕기 위해 오는 23일까지 새 희망근로 일자리 사업에 참여할 161명을 모집합니다. 신청은 만 18세 이상 실직자와 미취업자가 할 수 있으며 공무원 가족 등은 할 수 없습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은 각 주민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JTBC 아침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